안녕하세요. 김학균입니다. 오늘은 질량 중심과 운동량 보존에 관련된 내용들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기초 과정에서 운동량과 충격량, 그다음에 운동량 보존 이런 것들을 정리했었는데 대단히 중요해요.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중요한 내용들에 기초적인 중요한 내용들, 기본적인 내용들에 해당되니까 잘 정리해 주시고요. 자, 오늘 좀 심한 내용들, 자, 질량 중심과 운동량 보존이라고 해서 질량 중심과 운동량 보존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좀 정리할 텐데, 먼저 질량 중심의 의미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량 중심의 수학적인 정의는 이렇게 내려요. 자, 두 입자가 x1과 x2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질량은 m1과 m2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 두 입자의 질량 중심은 이 두 입자 사이에 어디엔가 존재할 거예요. 자, 그때 이 위치를 xcm이라고 이렇게 설정을 할 거예요. xcm 그러면 자, 여기를 지금 원점으로 잡았어요. 그랬을 때 수학적인 표현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xcm은 우리 m1 플러스 m2분의 그다음에 m1x1 플러스 m2x2로 표현되는 게 이게 수학적인 연들 질량 중심의 표현입니다. 라고 이런 보시면 돼요. 좀 쉽게 얘기하자면 질량 중심은요. 우리 두 개의 입자가 이렇게 있을 때 질량이 만약에 m1이라고 하는 물체를 1kg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m2라고 하는 물체를 만약 2kg이라고 한다면 우리 질량 중심의 위치는 우리 반대요. 우리 시소 탈 때 무거운 사람이 좀 앞쪽에 있어야지 우리 좀 균형을 맞출 수가 있죠. 그래서 얘네들의 비율은 몇 대 몇을 만족할 거냐면 질량이 1대2며 거리의 비는 2대1을 만족했을 때 평점에 해당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CM은 질량의 반비례로 거리가 나누어지는 곳에 해당됩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두 입자잖아요. 근데 여러 개의 입자가 있을 수 있죠. 그럼 여러 개의 입자가 있으면 우리 전체, 분모는 전체 질량이 들어가고 분자에는 각각의 질량에다가 각각의 물체의 위치를 곱한 값을 다 더해서 표현해 준 식, 요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시그마 mi분의 시그마 mi의 xi라고 해서 전체 질량분의 mixi를 다 곱한 거를 더한 값으로 우리 표현해 준 것, 이걸 우리가 질량 중심, 여러 입자의 질량 중심의 수학적인 정의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자, 근데 이건 1차원이잖아요. X축에만 물체가 있지 않죠. Y축에도 있을 수 있고, 또는 Z축상에서 또 3차원 공간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따로따로 XCM이라고 해서 X축상의 질량 중심점, YCM이라고 해서 Y축상의 질량 중심점, ZCM이라고 해서 Z축상의 질량 중심점을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좌표 축별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시험은요, 뭐 이런 것들 안 나와요. 3차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껏해야 한 2차원이나 1차원 정도에 해당되는 내용들만 출제가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질량 중심은 수학적인 의미고, 우리 물리적인 의미, 우리는 물리를 배우는 거니까, 물리적인 의미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판단해 주는 게 중요한데요. 자, 일단, 또 연속적으로 이제 질량이, 연속적으로 분포한 물체의 질량 중심은 이렇게 또 수학적으로 라지 n분의 1에다가 인테그랄 RDM이라고 하는 입자와는 조금 다르게 표현해 줍니다. 라고 여러분들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물리적인 의미를 판단하는 게 여러분 중요하게 돼요. 그래서 물리적인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표현해 주시면, 우리 좀 전에 우리 1차원상에서 여러 개의 입자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XCM은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전체 질량분의 시그마의 mi의 xi라고 하는 표현해 줄 수 있고요. 이걸 라지 m을 좌변 넘겨주면 m 곱하기 XCM은 시그마의 mixi라고 하는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어요. 또, 우리 이걸 양변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형태로 좀 표현하면요. dt분의 dx. 우리 뭐에 해당되죠?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우리 속도가 나오죠? 그래서 제 dt분의 dxcm은 vcm, 질량 중심의 속도에 해당되고, 그럼 dt분의 dxi라고 하면,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서, 시그마 mi vi라고 하는 표현 얘기해 줄 수 있어서, 결국 얘기하고 싶은 거, 모든 입자의 운동량, 각각의 입자의 운동량을 다 더한 값은 전체 질량 중심의 운동량이랑 크기가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게 질량 중심의 물리적인 의미입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더 활용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럼 활용할 때 써먹는 거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외력이 0이면
질량 중심의 운동은 일정합니다라고 하는 자, 요 내용을 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운동이 일정하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질량 중심점이 만약에 정지해 있습니다. 질량 중심 정지해 있으면 당연히 계속 움직이지 않아요. 정지합니다. 자, CM이라고 하는 질량 중심이 정지해 있으면 계속 정지해 있고 또 여러분들 CM이라고 하는 질량 중심점이 등속 운동할 수도 있습니다. 자, 등속 운동하면 자, 외력이 0이라고 하면 합력이 0입니다. 합력이 0이라고 하면 자, 정지하거나 등속 운동하는 상황을 우리가 얘기하죠. 그럼 등속 CM 전체 질량 중심점이 등속 운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전체 질량 중심점이 등속 운동합니다. 전체가 등속 운동을 하면 질량 중심점도 계속 등속 운동을 하는 상황처럼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이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자, 상황이 이런 상황에 해당이 돼요. 자, 마찰이 없는 지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찰이 없는 지면에 자, 두 사람이 여러분들 줄을 잡고 여러분 서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줄이 이렇게 있고 자, A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들 얘가는 우리 10kg짜리 10kg 너무 작나? 여러분들 100kg짜리 자, 우리 질량이 100kg짜리인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할 거고요. 자, 그다음에 오른쪽도 여러분 사람이 자, 이렇게 좀 서 있는데 이 사람도 줄을 잡고 있습니다. 자, B라고 하는 사람도 우리 얼마라고 할 거냐면 50kg 질량이 50kg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자, 이 두 사람이 서로 잡아당겨서 A하고 B가 여러분들 서로 마찰이 없는 지면에서 여러분들 다가오는 상황들을 좀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서로 이제 이동을 하겠죠.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은 도대체 어디에서 만날 거냐? 라고 하는 것들을 자, 우리는 질량 중심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해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우리 확실히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우리 역학에서 양쪽에서 잡아당길 때 줄을 장력은 절대로 크기가 다르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 우리 줄이 A를 잡아당기는 장력을 만약에 T라고 하면 줄이 B를 잡아당기는 장력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었냐면 똑같이 T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력은 똑같은데 질량이 2대 1이네요. 그럼 질량이 2대 1이면 A의 가속도가 A라고 할게요. A. 그러면 B의 가속도는 우리 F는 MA에서 F가 동일하고 질량이 2대 1이니까 가속도는 1대 2라고 하는 관계에 자, EA라고 하는 가속도를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가속도의 크기를 A하고 EA라고 해서 자, B가 좀 더 같은 시간 동안에 더 많이 이동하게 되는 자, 우리 상황이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자, 역학으로도 우리는 해결할 수 있어요. 자, S는 2분의 1 AT 제곱이라고 하는 자, 이런 식에서 자, 가속도가 1대 2면 동일한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는 몇 대 몇? 똑같이 1대 2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B가 이동한 거리가 만날 때까지 이동한 거리가 2배만큼 더 깁니다. 라고도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을 거다 이 뜻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이거를 자, 역학, F는 MA라고 하는 힘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자, 질량 중심점을 좀 이용해서 계산을 좀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두 사람의 거리를 몇 미터라고 좀 설정할 거냐면 30m라고 좀 설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사람은 그냥 입자 취급 여러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의 사이 거리가 30m인데, 자, 질량이 2대 1이에요. 그럼, 자, 질량 중심점은, 자, 뭐 수학할 필요도 없죠? 우리 질량이 2대 1이면, 우리 거리는 몇 대 몇 대 비율로 나눠진 곳이 우리 질량 중심점 CM이라고 했었어요. 자, 1대 2로 나눠지는 점이 우리 CM에 해당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죠. 그래서 자, 여기가 CM에 해당이 됩니다. 질량 중심점이에요. 그래서 요만큼의 거리가 여기가 10m, 여기는 여러분들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20m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질량 중심점 판단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리고 두 사람이 좀 다가오는데, 그럼 두 사람도, 자, 우리 CM이라고 하는 질량 중심점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자, 정지해 있습니다. 줄 잡아당기기 정지해 있었어요. 줄을 잡아당기기 전에 CM의 위치가 정지해 있었죠. 그러면, 자, 두 사람이 움직이더라도, 여러분들 장력은 외력이 아니죠. 우리 A하고 B를 하나의 개로 본다면 A하고 B에 작용하는 장력은 외력이 아니어서 자, 계속 CM, 질량 중심점도 정지하게 되는 상황들로 얘기해 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결국 어디에서 만나게 될 거냐면 전체 질량 중심점에 해당되는 자, CM에 해당되는 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요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 질량 중심점이 정지해 있으면 외력이 0일 때 계속 정지하게 되는 자, 이런 특징들을 가지게 됩니다. 라는 것들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또 하나, 자, 이런 상황도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2차원상에서 A라고 하는 물체가 자, 우리 V1의 속력으로 정지한 B라고 하는 물체에 충돌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2차원 충돌로 할게요. 자, 우리 A는 자, 이 방향으로 진행했고요. 충돌한 다음에 B도 여러분 이 방향으로 진행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자, 충돌 전에는 어디가 질량 중심일 거냐면 자, 두 입자, 뭐 질량에 따라서 거리의 비율도 결정될 거지만 A하고 B가 질량이 동일하다면 A하고 B 정확히 가운데가 질량 중심일 거예요. 그리고 얘도 V심이 존재하겠죠? 질량 중심점이 이동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충돌한 이후에도 그렇죠. 여기서도 외력이 존재하지 않아요. 충돌한 이후에도 A하고 B의 질량 중심점의 속력은 그대로 일정하게 오른쪽으로 등속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충돌 전에 자, 질량 중심점의 속도와 충돌 후에 질량 중심점의 속도는 항상 같습니다. 라고 하는 자, 요 얘기를 우리가 하고 싶은 여러분들 경우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질량 중심점의 물리적인 의미를 판단해 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력장 내에서의 운동, 중력장 내의 운동에서도 질량 중심을 좀 활용해서 여러분들 정리 좀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질량이 EM이라고 하는 물체가 지면에 대해서 세타의 각도로 V0의 이제 속력으로 빵 발사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제 우리 포물선 운동 하겠죠? 당연히 이렇게 우리가 날아가는 포물선 운동을 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물체가 날아간 거리 있을 겁니다. 우리 ER이라고 할 거예요. 총 거리예요. 자, 우리 여기서부터 날아간 거리. 자, 물체가 지면에서 다시 지면까지 도달한 거리를 총 ER이라고 얘기할 거고, 반 잘라서 여러분들 R과 R로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설정한 상황에 해당돼요. 자, 그래서 수평 도달 거리가 ER이다라고 자,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자, 뭐 중간에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EM이라고 물체는 지금 ER만큼 지금 날아가는 상황에 해당이 돼요. 근데 자, 어떤 상황을 좀 설정할 거냐면 최고점에서 절반씩 분리가 되는 자, EM이라고 처음에 설정했죠? 근데 최고점에서 분리가 됩니다. 자, 질량이 반반씩 M이라고 해서 A하고 B로 분리가 되는 상황으로 좀 설정할 거고요. 그 다음에 A는 분리 직후에 자유낙하 운동하는 상황들로 좀 설정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A는 자유낙하입니다. 최고점에서. 자, A의 질량 지금 얼마인 상황에 해당되냐면 A의 질량 지금 계속 여러분들 우리 M에 해당이 돼요. 자, A하고 B가 지금 절반씩 잘려진 상황에 해당돼요. M이라고 하는 절반은 자유낙하하고 최고점에서 분리가 된 다음에 자, B라고 하는 물체는 그럼 이제 더 날아가는 자, 이런 상황이 등장할 텐데 자, 요 얘기예요. 최고점에서 분리 직전과 분리 직후의 운동량이 보존됩니다. 라고 하는 자, 요거 기억하세요. 분리 직전과 분리 직후의 운동량 보존이 성립합니다. 라고 하는 자, 우리 운동량 보존에서 우리 운동량 보존이 성립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뭐가 있었냐면 외력이 0일 때 보존됩니다. 라고 하는 게 우리 운동량 보존의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선생님 날아가는 동안 물체에 좀 중력이 작용하니까 중력 때문에 운동량 보존이 안 되잖아요. 왜 안 돼요? 근데 우리 직전하고 직후에만 그렇죠? 그러니까 직후에 그러니까 분리가 되고 난다면 A는 점점 자유낙하면서 속력이 빨라지면서 운동량 보존되지 않습니다. B도 마찬가지. 시간이 지나면 운동량이 보존되진 않아요. 하지만 자, 분리되기 직전하고 직후에는 운동량이 보존이 됩니다. 라고 여러분들 항상 가정을 하고 문제를 푸는 상황에 해당돼요. 왜냐하면 자, 뭔가 이제 폭발력 때문에 A하고 B가 지금 분리가 됐을 거잖아요. 근데 그 폭발력은 외부에 작용하는 좀 중력보다 항상 굉장히 더 크다라고 하는 가정을 항상 합니다. 그래서 중력은 우리 분리되는 여러분들 폭발력보다 굉장히 작다라고 하는 가정 때문에 직전하고 직후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는 운동량이 보존됩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자, 요 말이 중요해요. 자, 직전하고 직후에 대해서만 운동량이 보존되고 시간이 지나면 운동량은 보존되진 않아요. 자, 그러면 최고점에서 운동량이 얼마였었냐면 여러분들 자, 우리 발사했을 때 자, 수평 속도 성분
자, 요 수평 속도 성분이 우리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V0의 코사인 세타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최고점에 도달해서도 수평 속도 성분은 얼마였을 거예요? 자, V0의 코사인 세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최고점에서 분리되기 직전의 운동량은 2mv0 코사인 세타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근데 분리가 된 직후에는 A가 자유낙하하려면 A는 지금 정지해야 돼요. 분리가 된 직후에. 그렇죠? 자, 그래서 자, A는 분리된 직후에 자유낙하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A는 분리된 직후에 속력이 0이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자, 운동량 보전을 자, 요렇게 표현해 줄 수 있어요. 충돌 직후, 자, 분리 직후에는 MVB라고 하는 운동량 성분만 살아남아서 VB 계산해 주니까요. 2V0 코사인 제타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분리된 직후에요. 분리된 직후의 B는 속력이 우리가 얼마가 됩니다. 라고 여러분 얘기해 주셔야 되냐면 이렇게 하면 2V0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게 이게 여러분들 분리된 직후에 B의 속력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 만약에 분리가 되지 않았다면 A하고 B가 분리가 되지 않았다면 얘는 얼마만큼 날아가요? 최고점에서부터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는 R만큼만 날아갑니다. 근데 분리가 됐더니 우리 2V0 코사인 세타가 됐어요. 분리되기 직전보다 속력이 2배가 됐습니다. 그럼 최고점에서 날아가는 수평 도달 거리는 더 많이 날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2배만큼 R만큼을 더 날아가게 되는. 자, 최고점에서 분리가 되지 않았을 때는 R만큼만 날아갔지만 분리가 됐을 때는 우리 속도가 2배가 됐기 때문에 R만큼을 더 날아가서 2R만큼을 날아가게 되는 자, 이런 상황이 등장하게 될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A는 자유낙하하고요 분리된 직후에 B는 여러분들 수평투사 운동이 되는데 여러분 수평투사 운동은 수직 방향으로 무슨 운동이랑 똑같아요? 자유낙하 운동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 수직 방향 운동은 A도 자유낙하 운동, B도 자유낙하 운동에 해당돼요. 그래서 자 매 시간마다 A하고 B는 반드시 같은 Y축상으로는 항상 같은 위치에 존재하게 되고 A가 지면에 도달할 때 반드시 B도 지면에 도달하는 자 이런 특징들을 가지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비교해 보니까 이런 좀 특징이 있네요.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요만큼 거리하고 요만큼 거리 절대로 다르지 않습니다.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랑 여기 같을 거고 자 여기하고도 같을 거고 맞네요. R과 지면에 도달했을 때의 거리도 똑같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얘기하려고 해요. 만약에 분리되지 않았을 때 날아가는 여러분 궤적이랑 A하고 B로 분리돼서 날아갔을 때의 궤적을 우리가 보더라도 VCM 질량 중심의 운동은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 요거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서 저는 지금 두 조각으로 분리된 상황만 얘기했지만 여러 개의 조각으로 나눠지더라도 절대 질량 중심의 운동은 변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 여러분들 체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상황들 되게 여러분들 문제 풀 때 많이 보게 되는 상황 중에 하나에 해당됩니다. 자, 기초 문제는 아니고요. 좀 심화해서 나오는 내용들에 해당이 됩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기출문제, 요거 좀 어려웠어요. 우리 2018년인가 19년도에 나왔던 기출문제 중에서 좀 어려웠었던, 학생들이 좀 어려웠었던 문제에 해당되고, 우리 보통 빗면은 정지에 있고, 빗면 위에 있는 물체가 운동하는 상황들을 많이 다루는데요. 우리 빗면이 움직이는 거, 빗면 자체가 움직이는 거는 우리 PT에서는 처음 나온 문제 유형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일반 물리학에는 물론 있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자, 이거 조금 이제 계산도 해야 되지만 좀 개념적으로 잘 좀 보셔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자, 그래서 A라고 하는 빗면 위에 B가 있었는데요. 자, B가 A 위에서 미끄러지면서 내려오는데 A는 또 여러분들 반대 방향으로 여러분들 우리 움직이게 되는 빗면 자체가 움직이게 되는 자, 이 상황들이 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지금 문제를 보니까 마찰없고 질량은 EM과 M이고 경사가 45도 이런 것들이 쭉 지금 설정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지금 나와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죠. A하고 B의 운동량의 합은 수평 방향 성분의 0입니다. 라고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운동량이 보존되려면 뭐가 있었죠? 처음에 정지해 있었으니까 당연히 운동량 보존돼야 되지만 운동량 보존의 조건이 첫 번째가 외력이 여러분 0이어야 됐었습니다. 외력이 0이어야 돼. 근데 B가 지금 아래로 내려오는 이유는 자, B에 무슨 힘이 지금 작용해요? 운동량이 작용하죠. 그래서 Y축 방향으로는 운동량이 우리 보존되지 않아요. Y축 방향 왜냐하면 Y축 방향으로는 운동량 보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죠? 외력에 해당되는 뭐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Y축 방향으로 운동량이 보존되지 않아요. 하지만 X축 방향으로는 우리 운동량 보존, 그냥 운보라고 쓸게요. 운보가 성립됩니다. 왜냐하면 X축 방향으로는 작용하는 힘이 존재하지 않죠. 여러분들 A하고 B를 하나의 개로 봤을 때 A가 B를 미는 힘, B가 A를 미는 힘, 수직항력은 내력에 해당이 되니까 우리는 그건 외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X축 방향으로는 작용하는 힘이 없어서 기억은 여러분들 우리는 맞는 내용에 해당됩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X축 성분의 운동량 0이어서 자, 얘네들이 움직인 다음에도 X축 방향으로는 운동량의 합이 계속 0입니다. 라고 하는, 자,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외력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 니은이 중요한데, 자, V라고 하는 속력을 지금 구하래요. 자, 근데 우리 이제 쭉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근데 B는 미끄러지면서 A는 지금 왼쪽을 지금 V의 속력으로 이동하는 상황에 해당돼요. 자, 이동하는 순간을 지금 V라고 지금 설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X축 성분의 운동량도 계속 합이 0이 되려면 B의 X 성분의 속도도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얘는 반대로 2V가 나와야 되죠. 왜냐하면 질량이 2대 1이니까. 질량이 2대 1이면 속력은 뭐랑 같아야 돼? 1대 2라는 성분이 같아야 되죠. 그래서 성분 얘가 V면 A가 V면 B는 오른쪽으로 2V라고 여러분 얘기하셔야 돼요. 자, 이거 흡사 뭐랑 비슷하죠? 두 수레를 용수철로 압축을 시킨 다음에 분리를 시키면 우리 두 수레가 여러분들 분리가 되는데 무거운 수레의 속력하고 가벼운 수레의 속력의 우리 속력은 우리 질량의 비와 반비례하는 자 이런 특징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비교해서 좀 얘기를 해줄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 V, 2V에 해당돼요. 자, 근데 V를 자, EGH, 자, 우리 G와 H에 대한 정보로 표현하랍니다. 근데 이거 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럼 지금 제가 얘기한 이 A의 속력이 왼쪽으로 V일 때 B의 속력이 오른쪽으로 EV라고 하면 이건 어디에서 본 거죠? 밖에 정지한 사람이 볼 때예요. 우리 운동량 보존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지면에 정지한 사람이 보았을 때, 그러니까 관성계라고 하죠. 관성계에서 보았을 때의 운동량 보존을 얘기합니다. 근데 B의 속력이 오른쪽으로 EV가 되려면 밖에서 봤을 때 그럼 A의 입장에서 볼 때는 B는 오른쪽으로 얼마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어야 돼요? A가 지금 왼쪽으로 V로 가고 있으니까 B의 속력이 오른쪽으로 EV가 되려면 A 위에서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얘는 오른쪽으로 반드시 3V가 나와야 돼요. 얘는 여러분들 3V.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림을 좀 따로 그려봤습니다. 자, A의 기준계에서 B를 관찰할 때는 자, 우리 오른쪽으로 속력이 반드시 3V여야 돼요. 왜냐하면 A가 왼쪽으로 V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B의 속력이 오른쪽으로 EV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 3V라고 하는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A의 기준계에서 바라봤을 때. 그렇죠? 오른쪽이 3V예요. 근데 우리 요 각도 있죠? 여기 각도 이게 또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에 해당됩니다.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왔어요? 45도라고 나왔어요. 그럼 자, B의 속력이 X축 방향으로 3V면 당연히 Y축 방향의 속도는 얼마라고 하셔야 되냐면 3V, 각도 때문에 45도라고 하는 각도 때문에 Y축 속도도 3V라고 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이건 어디에서 봤을 때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A에서 봤을 때 A에서 B를 관찰했을 때 속력에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자, 다시 되돌아와서 우리 B가 오른쪽으로 EV라고 했던 거는 다 어디서 본 거? 지면에서 관찰했을 때 중요한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지면에서 B를 관찰하면 오른쪽으로 EV,
아래 방향으로는 3V라고 여러분 얘기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는, 자, 우리 이 B죠. 자, B라고 하는 물체는, 자, 지금 화살표도 왼쪽을 보니까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나왔어요. 똑바로 빗면을 따라서 여러분들 나란하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약간 A가 움직이기 때문에 B도 약간 여러분들 비스듬하게 자, 요렇게 움직이게 되는, 자, 요런 상으로 움직이게 되고, 지면에서 봤을 때 B의 속력은 얼마라고 하셔야 돼요? 루트. 자, 우리, 자, 자, 우리 벡터 합성해야 됩니다. 자, 우리 13, 루트 13V입니다. 라고 여러분 얘기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루트 13V에 해당됩니다. 라고 하는, 자, 요 값으로 표현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지면이 중요하죠. 우리 운동량 모자는 항상 지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A 기준계에서의 바라봤을 때의 속도를 먼저 결정한 다음에 자, 지면에서 봤을 때의 자, B의 속도를 자, 요렇게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중요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 할 거예요. 자, V를 구하래요. 자, 요 V가 그럼 요거 V 구하는 거랑 똑같죠? A의 속력이 왼쪽으로 V였을 때 B의 속력을 지금 알아낸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살짝 좀 이거 이용하셔야 돼요. 자, 에너지 보존 그대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죠. 자, B의 위치 에너지의 감소량 mg 지금 h라고 지금 나와져 있습니다. 여기 나요. 그렇죠? h만큼 낙하 있을 때의 순간을 지금 표현한 거니까 자, 그럼 위치 에너지의 감소량이 자, 이게 중요해요. a도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어요. 2분의 1 곱하기 2m 곱하기 v의 제곱. 이건 a의 운동 에너지. A의 운동 에너지. 자, 플러스 B의 운동 에너지. 요거 쓴 거예요. 2분의 1에다가 N M에 해당이 되고, 자, V 요거 구한 거라고. 자, B의 속력. 자, 제곱해야 되니까 13V의 제곱이라고 하는, 자,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요거 중요해요. 그래서 계산은 크게 어렵진 않지만, 요 상황을 분석하는 게, 자, 이 문제에서는 포인트에 해당이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B의 운동 에너지에 해당되는구나 라는 것들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뭐 없어져요. 자, 이 약분되고 M도 다 연결 없어지죠? M도 다 없어지고, 자, 2분의 14. 근데 여기 또 이제 V의 제곱도 있네요. 자, 그래서 우변 정리해 줬더니, 자, 2분의 15V 제곱이 되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 GH 고 정리해주니까, 자, V는 얼마라고 하셔야 돼요? 루트 15분의 2GH라고 하는 값으로 표현해 줄 수 있어서, 니은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맞지는 않습니다. 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디귿에, 운동 에너지는 B가 A의 2분의 13배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자, A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2mv 제곱, B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m 13V의 제곱이니까 그다음 몇 배 차이 나죠, 여러분들? 자, 우리 B가 A의 2분의 13배입니다. 라고 하는 디귿은 또 맞는 내용에 해당이 됐네요. 그래서 자, 기억하고 디귿 5번을 여러분들이 답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려웠던 문제예요. 여러분들 그동안 역학에서 나왔던 기출문제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엔 한 두 번째로 어려운, 그동안 역대 기출문제 중에서 한 두 번째로 어려웠었던 문제에 해당이 되는구나 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일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도 다음 시간에 좀 풀어볼 텐데, 자, 그래서 2018년도에 나왔던 기출문제 20번 하나 풀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질량 중심과 운동량 보존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자, 홈페이지에 올라와져 있는 여러분 기본 문제, 심화 문제도 풀어보시면서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